안녕하세요. 민서라는 소녀의 자신을 찾아가는 감동적인 여정을 담은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민서는 강원도 시골의 배추밭에서 힘들게 일하며 고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양부모에게 노동의 도구로만 여겨진 그녀는 대학에 가고 자유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꿈을 키워갔죠. 하지만 자신이 친딸이 아니라 10억 원에 사온 아이라는 충격적인 비밀이 밝혀지며 모든 희망이 무너집니다. 양부모의 소나귀에서 벗어나기 위한 필사적인 탈출, 친부모의 진실을 마주한 가슴 아픈 순간, 그리고 가난 속에 살아가는 친어머니와의 눈물 어린 재회까지 민서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마음을 울릴 것입니다. 이 강인한 소녀의 파란만장하면서도 희망으로 가득한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세요. 안녕하세요. 전라도 광주광역시에서 뷰티숍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사실 저는 어디 가서 제 이야기를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 편입니다. 그 이유는 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 대부분이 저를 동정하기 때문이랍니다. 지금의 저는 누구보다 잘 지내고 있고 누구보다 행복함을 느끼고 있는데 저의 과거로 인해 사람들에게 원치 않는 동정을 받는 것이 싫어 저는 사람들에게 제 이야기를 굳이 꺼내지 않았었습니다. 이곳에도 저의 사연을 보낼까 말까 고민하다가 익명이 보장되는 곳이기도 하고 어버이날을 맞아 저희 부모님들의 이야기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 용기 내 저의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제가 자란 저의 고향은 고랭지 농업으로 유명한 강원도 어느 시골이었습니다. 사는 지역이 지역인 만큼 저희 부모님들도 고랭지 농업으로 배추밭을 운영하시는 분들이셨는데 저희 동네에서 가장 큰 배추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제 기억으로는 저는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부터 부모님의 배추밭 일을 도왔던 것 같습니다. 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집머리통보다 큰 배추 옮기는 거 보니 웃기기도 하고 기특하기도 하네. 아무리 어리다 하더라도 집안일은 해야 할 거 아니야. 저거 똥오줌 가린다고 보낸 세월만 해도 몇 년이야. 걸어다니고 말고 알아들을 수 있으면 저래야지. 아유, 민서 엄마, 그러다 잡는 거 아니야. 민서 해봐야 이제 7살이고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전인데 밥값 하는 것도 좋지만 살살 다뤄. 그러다 큰일 나. 세상에 큰일 날 것도 없다. 부모가 자기 자식한테 답답하라고 판넬 좀 시키는 게 왜 큰일 날 일이야.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말고 일이나 집중하셔. 7살 때부터 부모님의 배추 농사를 도왔던 저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학교 후 친구들이 자연스레 학원으로 달려가듯 저도 자연스레 부모님 배추밭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싫든 좋든 부모님의 일손을 도와야 했기 때문이었죠. 민서, 너 오늘 뭐 한다고 늦게 왔어? 너도 친구들이랑 논다고 늦게 왔지? 엄마가 학교 마치고 곧장 집으로 오라고 했어. 안 했어? 오는 길에 뭐라도 사 먹으라고 용돈 500원씩 주고 있었는데 그것도 뺏어야겠네? 저기에 손에 돈이 있으니까 자꾸 새길로 새는 거잖아. 민서, 너 당장 가방 내려놓고 이리 와서 엄마 일 도와. 성인이 되기 전까지 학생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공부 그리고 학교 생활이었지만 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나 부모님의 농사 일이었습니다. 그런 저희 가족을 지켜보는 남들은 저를 딱하게 여기기도 하고 저희 부모님을 심술난 부모라고 욕하기도 했지만 저희 부모님은 아랑곳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제가 학교를 다니는 시간을 아까워하시기까지 했습니다. 민서 엄마, 우리나라 의무교육이 중학교까지만 고등학교부터는 다니던 말든 제 마음이지. 물어보니까 그렇다고 하네요. 민서 이제 중학교 입학했으니까 3년만 학교 다니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고등학교까지는 가야 되나 싶기도 하네요. 나도 마음 같아서는 민서 저거 중학교까지만 보내고 싶은데 사람들 보는 눈이 있어서 그러지도 못하겠네? 괜히 고등학교 안 보냈다가 못된 부모라고 욕 얻어먹으면 어떡해. 저는 민서가 학교 다니는 시간이 너무 아깝게만 느껴져요. 학교에 저렇게 붙어 있을 시간에 우리 밭에서 일도 오면 인건비 하나가 줄어드는 건데 초짓을 최소 3년은 더 해야 된다니
저도 맘 같아서는 민서 고등학교고 나발이고 보내지 말고 배추 파는 일만 시키고 싶네요. 진정해. 어쨌든 우리가 민서 부모잖아. 부모가 됐으면 남들 하는 만큼은 해줘야 우리도 욕 안 먹고 그 후에 민서 부려먹어도 마음껏 부려먹을 수 있지. 몇 년만 더 참아보자고. 부모님이 저를 학교에 보내는 시간을 아까워한다는 것을 매우 잘 알았던 저는 일부러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친구들 부모님들을 통해서 자식이 공부를 잘하면 부모님이 기뻐한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잘하면 저희 부모님들이 기뻐하시면서 저를 대학교까지 보내주지 않으실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저는 시키지도 않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했었습니다. 엄마, 저 이번에 1등한 과목만 해도 4개나 돼요. 그것도 다 중요 과목이라 제가 반에서 1등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그래, 내가 공부 머리는 좀 있나 보구나. 잘했다. 근데 민서야, 너 공부 그렇게 할 시간에 엄마 일이나 덥지 그러냐? 저 학생이잖아요. 학생이면 공부 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저 매일 배추밭 일 돕고 잠들기 전에 짬내서 공부한 건데 그 시간에 공부하는 것도 안 되는 거에 1등 좀 해왔다고 너 지금 엄마한테 말대꾸하는 거니? 너 주말에도 공부하려고 배추밭 일 대충하고 책상 앞에 앉아있잖아. 내가 몰라서 이러는 줄 알아? 주말이 온전히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주말에도 배추밭 일 도와. 부모님은 제가 반에서 1등을 하든 꼴등을 하든 관심이 없으셨고 오히려 제가 1등을 하는 것을 탐탁치 않아 하셨습니다. 공부할 시간에 부모님의 일을 도우라는 둥, 여자가 공부 잘해서 어디다 써먹겠냐고 하시면서 제가 공포스러워할 만한 발언도 서슴지 않고 내뱉으셨습니다. 민서, 너 쓸데없는 짓 그만해라. 반에서 1등을 하든 천국에서 1등을 하든 너는 고등학교 졸업하면 여기 남아서 우리 일 도와야 되는데 1등에서 어디다 쓰니? 네가 대학을 갈 거야. 유학을 갈 거야. 엄마, 저 성적 괜찮게 잘 나오면 대학 가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나요? 제 성적 정도면 서울도 거뜬히 갈 수 있는데 저 갈 수만 있다면 서울에 있는 학교로 가고 싶어요. 너 진짜 카니발 밖으로 튀어나왔구나. 서울은 무슨 서울이야. 엄마 말 못 들었어. 너는 여기 남아서 계속 배추밭을 도와야 된다고. 허디컵도 없이 부모를 떠나서 그 무서운 서울을 갈 생각해. 참말 말고 공부 때려치워. 네가 자꾸 공부하니까 딴 생각을 하는 거잖아. 부모님은 저의 공부를 방해하거나 어떻게든 저를 부모님 품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고 그럴 때마다 저희 집에서 일하시는 동네 아주머니들께서 저를 감싸주시면서 저 대신 엄마에게 화를 내주기도 하셨습니다. 아니, 민서 엄마는 해가 판에서 1등하고 왔으면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지도 못할 망정 왜 공부했다고 뭐라고 해. 개소리가. 제 얼굴도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부모 말 잘 듣는 애가 세상에 또 어디 있다고 그련. 그러게 말이야. 민서 엄마는 배가 불러 터져도 너무 불러 터졌어. 배추 농사 잘 되고 자식도 알아서 잘 크면 감사합니다 해야지. 욕심이 얼마나 많길래 어머니를 찾고 난리야. 민서 엄마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다. 저희 부모님 배추밭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 대부분이 제가 어릴 때부터 저를 평생 봐 오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건지 부모님이 계시지 않을 땐 가끔 저에게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민서야, 너희 엄마랑 아빠가 너 대학교 안 보내준다고 하면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이 동네에서 도망가 버려라. 성인 되면 부모 없어도 너 하고 싶은 거 모두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도망가 버려. 그래, 민서야. 부모도 부모 노릇을 해야지 부모지. 자식 새끼 배추밭 일만 시키고 창창한 앞길 막으면 부모도 아니다. 내가 봤을 때 너희 엄마랑 아빠는 너 절대로 대학 안 보내주고 평생 여기에 붙잡고 살 것 같구나. 아줌마들이 원래 남의 집 일에 참견 잘 안 하는데 민서 너는 우리 딸 같기도 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니까 우리 말 흘려듣지 말고 너 여기서 벗어날 준비를 틈틈이 해라. 알겠니?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부모님이 저를 부려먹는 것에 대해 심각성을 느끼지 못했고, 부모님의 일을 돕는 건 자식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난 후, 저는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하시는 모든 행동들이 부모로서 해서는 안 될 행동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때부터 저는 부모님 손에서 벗어나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제 성적이면 수능 안 보고 수시로도 충분히 서울에 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 수시로 대학 갈 생각인데 저 대학 보내주실 거지? 너 귀머거리야. 아니면 기억상실증이라도 걸렸어.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내 인생에 대학 같은 건 없다고.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라고. 내가 몇 번이나 더 말을 해줘야. 엄마, 저는 대학 가고 싶고 저도 다른 애들처럼 마음 편히 공부하고 싶어요. 솔직히 여기는 제가 없어도 되는 곳 아닌가요? 저 없어도 엄마 반일 놓을 일손은 수두룩한데 왜 꼭 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너 먹여줘, 입혀줘, 키워줘. 거기에만 들어간 돈이 얼만데. 그래, 내가 너한테 쓴 돈 생각하면 너 적어도 여기에 20년은 더 썩어야 돼. 내가 너한테 쓴 돈 어떻게 갚을 건데? 대학 가면 오히려 돈을 더 써야 된다는 건데 난 너한테 더 이상 돈 같은 거 쓰기 싫다. 대학교만 보내주시면 등록금 같은 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제발 저 대학교 갈 수 있게 허락만 해주세요. 안 된다고 몇 번이나 말해. 그리고 니까짓 게 무슨 능력이 있다고 그 비싼 대학 등록금을 마련한다는 거야. 그때 가서 또 나한테 손 벌릴 생각인 건 내가 몰라서 그래. 고등학생 때쯤엔 저도 알 건 다 아는 그런 나이였기 때문에 저만 보면 돈 타령하시는 부모님을 더 이상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었습니다. 저도 알 건 다 알고 더 이상은 참지 않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저한테 들어간 돈이 얼마나 되시는데요? 솔직히 7살 때부터 지금까지 엄마 밭에서 일한 제 노동값이 더 많은 거 아닌가요? 저는 제가 엄마 밭에서 일해서 번 돈들이 엄마랑 아빠가 저 먹여주고 키워주고 재워준 돈 잡고도 남았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엄마랑 아빠가 저한테 인건비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몰라서 하는 말인 것 같은데 내가 너 여기 데리고 오느라 쓴 돈이 얼마인 줄 알아? 몇 천은 된다. 몇 천은. 그 돈 생각하면 나 너 그냥 순순히 못 보내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를 여기 데려오느라 몇 천을 쓰셨다니요. 저를 어디서 사가지고 오기라도 했단 말인가요? 엄마랑 다투고 있던 중 엄마께서는 마치 저를 어디서 사온 것처럼 이야기하셨고 제가 그게 무슨 말이냐 묻자 엄마는 실수했다는 듯 크게 당황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물론 바로 아무렇지 않은 척하시며 오히려 저에게 큰 소리를 치셨지만요. 내가 전에 너한테 말 안 했었냐? 너 가진다고 내 아빠랑 내가 엄청 고생했다고. 해 잘 들어서게 한다는 보약부터 시작해서 몸에 좋다는 보양식은 죄다 사먹고 병원 문지방이 닳도록 들락날락 거린다고. 그때 쓴 돈이 몇 천이란 뜻이야. 너 가졌다 이 말이야? 엄마, 그렇게 어렵게 가진 딸이면 다른 집처럼 자식을 조금만 더 소중하게 여겨줄 수 없어요. 솔직히 엄마랑 아빠는 어떻게든 저를 부려먹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든다면 어쩔 수 없다. 내 아빠랑 나랑은 너한테 최소한의 부모 노릇은 이미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대학교는 우리 손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생각한다. 엄마 말 알아들었으면 대학 타령은 그만하고 방으로 돌아가. 결국 저는 반에서 1등이라는 좋은 성적을 거둬도 부모님의 반대로 대학교 진학을 하지 못했고 독립 친구들 다 타 지역으로 공부하러 다닐 때 저만 그 시골에 홀로 남아 부모님의 배추밭 일을 도와야 했습니다. 불쌍한 우리 민서. 민서가 내 딸이었으면 나는 내 뼈를 갈아서라도 서울이든 미국이든 어디든 보냈을 텐데 부모 잘못 만나서 이게 무슨 고생이니? 아유, 언니, 내 앞에선 그런 말 하지 마시오.
우리보다 더 속상한 건 민서 당사자일 거 아니에요. 민서야, 대학 못 가게 된 건 안타깝게 된 거지만 이모들 말한 대로 틈봐서 여기서 도망 나가버려. 성인 돼서 다 큰 네가 도망간다고 해서 너희 부모가 뭐 어쩔 거야. 안 그래? 너야말로 애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마. 민서 부모가 보통 내기 인간들이야. 민서가 도망간다고 하면 지옥 끝까지 따라가서 데려올 인간들이잖아. 그건 그렇지. 민서가 도망가고 싶다 해도 그 인간들 손에서 벗어나기 쉽지는 않을 거야. 아이고, 우리 민서 시집이라도 가야지 여기서 벗어나려나. 결국 저는 부모님들 몰래 가출을 감행하기로 마음먹게 됐습니다. 아주머니들 말씀대로 저희 부모님들은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분들이셨기에 아무 날이나 가출할 수 없었고 제 나름대로의 계획을 철저하게 짜야 했습니다. 아, 오늘은 일이 왜 이렇게 힘드냐? 평소보다 일이 더 힘드네. 더 힘들어. 민서 아버지, 오늘은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러는데 밥은 대충 있는 대로 먹고 일찍 자는 걸로 해요. 그래도 괜찮겠죠? 나도 오늘 비 맞으면서 일했더니 삭신이 쑤시고 몸살 기운이 올라와서 일찍 자야 할 것 같아. 나는 따뜻한 국만 있으면 되니까 그 반찬은 있는 걸로 대충 꺼내와 비가 많이 내렸던 날, 그리고 부모님이 반일로 피로를 호소했던 날, 저는 가출을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부모님이 평소보다 일찍 잠에 든 것을 확인한 저는 미친 사람처럼 정신없이 큰 가방에 제 짐을 모조리 집어넣은 뒤 조심스레 현관 밖으로 나오게 됐는데 어디서 나타난 건지 뒤통수로 섬뜩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서, 너 지금 어디 가려고 그 큰 가방을 챙겨 나가는 거야? 너 설마 지금 가출하려고 그러고 있는 거니? 엄마, 주무시고 계신 거 아니었어요. 저는 엄마 잠든 줄 알았는데 왜 일어나 계신 거에?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내 방에 불이 켜져 있길래 뭐 하나 싶어서 잠깐 내다봤다. 근데 내가 짐을 싸고 있더라고. 너 정말 가출하려고 비 오는 이 늦은 밤 그러고 있는 거야. 엄마, 저 더 이상 여기서 못 살아요. 저도 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발 저 모른 척 해주세요. 부탁할게요. 저는 엄마가 저를 붙잡기 위해 맨발로 집 밖으로 뛰쳐나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들고 있던 우산도 내팽개치고 미친 듯이 마을 입구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고함 소리에 잠에서 깬 아빠도 저를 잡겠다고 달려오셨고 저는 결국 두 사람의 손에 붙잡히고 말았습니다. 제발 저 좀 보내달라고요. 저도 친구들처럼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고 싶어요. 저도 대학도 가고 싶고 제 또래 친구들도 사귀고 술도 마시면서 놀고 싶다고요. 같은 이라고. 내 인생이 걔네 인생이랑 같은 줄 알아. 내 인생은 태생부터가 달라. 이년아. 너는 여기서 평생 우리랑 같이 살아야 된다고. 이 마을에서 나가고 싶거든. 나 죽으면 그때 나가. 그때 엄마랑 아빠는 제가 이렇게 사는 게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7살 뭣도 모를 때부터 배추밭에서 일하면서 자랐는데 이제는 그만하고 저 놓아주실 때도 됐잖아요. 다른 부모는 자식이 행복하기만을 바란다는데 엄마랑 아빠는 왜 저를 못 잡아줘서 안달이시냐고. 넌 내 새끼잖아. 너 내 거잖아. 그러니까 아무데도 못 보내. 아무데도 못 보낸다고. 내가 너를 놓아줄 때까지 너는 죽이려던 밥이 되든 여기 있어야 돼. 내가 너 묶어둬서라도 여기 잡아둘 거니까 그렇게 알아. 결국 부모님 손에 잡힌 저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저는 그날 이후부터 부모님의 배추밭 일을 돕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은 당장이라도 저를 배추밭으로 끌고 갈 기세였지만 저는 방에 틀어박혀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죠. 그렇게 지내길 며칠 흘렀을 때 저희 집으로 일을 하러 온 아주머니 두 분의 대화 내용을 우연히 엿듣게 됐습니다. 민서 아직도 방에서 안 나오고 그러고 있어. 민서만 생각하면 내가 너무 마음이 안 좋아. 이 소리가 가출하겠다고 동네 뒤집었던 날, 맘 같아서는 내가 민서 엄마 아빠 붙잡고 민서 보내주고 싶더라니까?
안 돼도 너무 안 됐어. 아서라. 민서 엄마 아빠가 민서? 데리고 온다고 쓴 돈이 얼만데? 대충 들어보니까 1억은 되는 것 같던데. 짠순이 중에 짠순이는 민서 엄마가 1억이나 써서 민서 데리고 왔는데 민서를 쉽게 폰이라고 하겠어. 민서 엄마랑 민서 아빠가 해갖고 싶어서 민서 데려온 게 아니라 평생 부려먹으려고 민서 데려왔다는 소문이 이제 보니까 사실인 것 같아. 아무리 내 배 아파 나온 자식이 아니라지만 그래도 부모가 됐으면 저렇게까지는 못할 텐데 말이야. 그렇게 저는 아주머니들의 대화를 통해서 제가 부모님들의 친딸이 아닌 돈을 지불하고 어딘가에서 사온 딸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점심을 먹으러 집으로 온 부모님께 달려가서 물었습니다. 엄마, 저 아기 때 사진 보여달라고 할 때마다 매번 안 보여주셨잖아요. 제 앨범 어딨어요? 어디 있는지 알려주시면 제가 꺼내볼게요. 너 아기 때 사진 같은 거 없어? 그런 거 없어서 내가 보여달라고 할 때마다 찾기 힘든 곳에 처박아뒀다고 거짓말했었던 거야. 생뚱맞게 아기 때의 사진은 갑자기 왜 방구석에 처박혀 있으니까 내 아기 때의 사진이 궁금하더. 유치원생 때부터 사진은 있는데 갓난아기 때의 사진이 없는 게 이상하기도 하고 궁금해서요. 근데 왜 제 아기 때의 사진은 없는 거예요? 일하기도 바쁜데 내 사진 찍을 시간이 어디 있어? 더더욱이나 이런 깡촌 시골에서 누가 사진 찍고 자빠져 있냐 말이야. 네가 조금 컸을 때는 주변에서 하도 사진 찍어더라. 남는 게 사진이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몇 장 찍어둔 거지. 왜 아기 때 사진은 없냐는 저의 질문에 엄마는 눈빛 하나 바뀌지 않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하셨고 아빠는 두 귀를 막으셨는지 제 말에 그 어떤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태연하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을 보고 있자니 제가 이 집의 딸이 된 이유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를 돈 주고 어디서 사오셨습니까? 아기 때의 사진이 없는 거겠죠. 저 얼마 주고 어디서 사오셨어요? 1억은 줬다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돈 뽕 뽑아 먹으려고 저 이렇게 붙잡아두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7살 된 애를 그렇게 부려먹으신 거냐고요.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돈 주고 널 사왔다는 이야기는 어디서 듣고 일하는 거니? 누가 그런 소리 하든. 왜요? 엄마랑 아빠가 저 돈 주고 사온 거 이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던데. 제가 어디서 들었던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언젠간 저도 알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언제까지 저한테 그런 큰 비밀을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엄마랑 아빠는 평생 반일만 하고 살아서 세상에 비밀은 없다는 말도 모르고 사셨어요. 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엄마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던지시더니 배추밭으로 쫓아 달려갔습니다. 저 못된 인간이 또 무슨 짓을 하려고 그러는 건가 싶어 따라가 봤더니 엄마는 눈에 보이는 아무 아주머니의 머리채를 붙잡고 늘어지셨습니다. 너지. 내가 민서한테 내가 돈 주고 사왔네 어쨌네 그 소리 했지. 너 맞지? 여기서 입제 1~4년인 너니까 너희께 분명해. 아마 언니, 내가 언제 그랬다고 이러는 거야. 언니 진짜 미쳤어. 내가 아니면 어쩌려고 나한테 이 짓거리를 하는 거야. 너 아니면 누가 그딴 소리를 한 거야. 누구야? 당장 나와. 누가 그딴 헛소리 퍼뜨리고 다녔는지 당장 나오라고. 2번 다시는 그놈의 새치와 못 놀리게 만들 거야. 누군지 당장 차수해. 한이 언니, 민서 입양된 사실, 민서 당사자 빼고 이 동네 사람들 다 알고 있었는데 민서가 언제 어떻게 알게 되는지 뭐가 그렇게 중요해. 언젠간 터질 일이 터진 건데 왜 날린 거냐고. 언니, 설마 민서 입양된 거 평생 숨길 생각이었어? 제가 돈 주고 어딘가에 데리고 온 딸이라는 걸 알게 됐던 당일 날엔 부모님들과 저는 그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부모님들은 저에게 어떤 말을 어떻게 해줘야 할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하신 듯했고 저는 어떻게 이걸 트집 잡아
이 집에서 나갈까라는 고민에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은 것이었죠. 그리고 며칠 후 부모님이 저를 불러 앉히셨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여기 오게 된 건지 궁금해 할 것 같아서 그 이야기 해주려고 한다. 그 이야기에 앞서 오해 하나 풀자면 우리가 너를 데려온 이유는 너를 부려먹을 생각으로 데려온 게 아니라 우리한테도 자식이라는 것이 필요해서 데리고 온 거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알겠으니까 어쩌다 제가 이곳에 오게 됐는지부터 이야기해주세요. 그리고 저희 친부모님들은 어디에 계시는지도 알려주시고요. 내 친부모들이 어디 어떻게 지내는지 나도 잘 모른다. 내가 너의 친부모에 대해서 아는 건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라는 것밖에 없어. 나는 중개인을 통해서 너희 부모 만났는데 너희 친부모들이 너를 키울 돈이 없다고 너를 넘겨주면서 1억만 달라고 하길래 그 돈 주고 너 데리고 온 것밖에 없다. 너 데려오면서 혹시라도 딸이 보고 싶으면 연락하라고 연락처도 줬는데 아직까지 연락 온 건 없더구나. 엄마가 제게 들려준 제 입양된 과정을 들으면서 크게 충격을 받긴 했지만 이 말을 고지곳대로 믿어도 되나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제 양부모님들이라면 충분히 저에게 거짓말하고도 남을 분들이셨기 때문이었죠. 너를 데려오고 나서 1년 정도 지났을 때 돈 주고 사람을 사온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고 우리가 부모 자식을 생리별시킨 것만 같은 생각에 너희 부모들한테 너를 돌려주려고 했는데 알아보니까 내 친부모가 우리가 준 돈을 들고 동남아인가 어딘가로 사업하러 떠났다고 하더구나. 그게 사실인가요? 20년 동안 제 친부모들은 저를 단 한 번도 찾지 않았고 저를 이 집에 팔아넘기고 해외로 가버렸다는 그 말 정말 사실이에? 너한테 다 들킨 마당에 내가 무슨 거짓말을 하겠어? 도대체 어느 부분이 믿기 어려워서 그러니? 너희 부모들은 돈이 필요했고 돈을 얻는 대신 너를 포기했어. 그런 인간들이 너를 버리고 해외로 가버렸다는 말도 그리 믿기 어려운 말은 아닌데 뭐 때문에 그래? 진부모들이 찢어지게 가난해. 다른 것도 아닌 자식을 팔아넘겼다는 사실이 제 가슴을 찢어지게 만들었지만 그건 이미 지나간 과거고 그 과거보다 현재가 더 괴로웠기에 저는 정신 차리고 저를 키워준 양부모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집의 친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저는 여기에 더 이상 살 수 없어요. 엄마랑 아빠가 제 친부모라고 해도 여기서 살기가 힘든데 제 친부모가 아니라는 걸 알고 어떻게 여기서 더 살겠어요. 민서야, 낳은 정보다 키운 정이라는 말 너 몰라서 그런? 내가 아무리 우리를 미워해도 우리는 내 부모가 맞아. 법적으로도 너는 내 자식이라고. 서류상으로만 부모 자식이지. 엄마는 저를 엄마 자식이라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잖아요. 다 필요 없고 7살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이 집에서 일한 돈 계산해서 주세요. 저 그 돈 받고 이 집에서 나갈 거고 만약에 저한테 돈 안 주신다 하면 경찰에 인신매매로 2분 신고할 생각이니 그렇게 아시고요. 어떤 이유로 저를 데리고 왔든 양부모들은 인신매매를 한 것이 틀림없으니 저는 그것을 약점을 잡고 양부모들에게 그동안 제가 일한 노동값을 받아냈습니다. 자그마치 5천이라는 돈을 받아든 저는 그제야 그곳에서 탈출할 수 있었고 저는 바로 학원을 다니면서 기술을 배운 다음 시내에 작은 뷰티숍을 차렸습니다. 내가 시내에 가게 차렸다고 하길래 어떻게 하고 있나 궁금해서 보러 왔다. 손님은 좀 있니? 일은 할만하고. 엄마가 도와줄 일은 없어. 엄마가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로 장사 잘 되고 있으니까 구경 다 하셨으면 이만 돌아가 보세요. 그리고 불편해서 그러는데 웬만하면 찾아오지도 마시고요. 너는 엄마한테 왜 그렇게 매정하게 말을 하는 거니? 솔직히 이 가게 내 돈으로 차린 가게 아니야. 그런 거라면 나도 여기 올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양부모님들은 어떻게 소문을 들은 건지 제가 차린 뷰티숍에 종종 찾아오셨는데 찾아올 때마다 조용히 왔다 가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손님이 있는데도 이상한 헛소리를 해대거나 자기도 관리를 받겠다며 진상 부리기까지 했었죠.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너 한 달에 얼마 벌어? 들어보니까 내 가게 손님이 꽤 많아서 한 달에 적어도 1,000만 원은 번다고 하던데 그게 사실이야? 1,000만 원은 무슨 1,000만 원이에요? 저 혼자서 하는 가게라 손님 그렇게 많이 받지도 못하는데요. 그리고 엄마는 제 매출에 뭐가 그렇게 관심이 많으세요? 나는 내가 버는 돈의 판을 내가 가져갔으면 하는데 넌 어떻게 생각하냐? 어쨌든 이 가게에 내 돈으로 차린 거면 내가 그 돈은 회수해 가야 되지. 않겠어? 엄마, 진짜 저한테 경찰에 신고 당하고 싶으셔서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엄마랑 아빠 인신매매로 경찰에 신고 못할 것 같아요. 거기다 7살 난 애한테 노동 착취한 것까지 모조리 신고당하고 싶으세요. 제가 지금 가만히 있는 건 그간 함께 살아온 정 때문이에요. 제발 저 좀 그만 괴롭히시라고요. 엄마는 어렵게 차린 저의 뷰티숍의 매출의 일부분을 요구하셨고 가끔은 제가 바쁠 때 가게로 찾아와 카운터에 있는 돈통에서 돈을 훔쳐가기도 했습니다. 그 일이 1년 넘게 지속되자 몸이 아플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은 저는 양부모님들 몰래 부동산에 가게를 내놓고 양부모님들이 찾아올 리가 없는 곳으로 도망을 와 버렸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양부모들에게 연고지가 없는 곳은 전라도였기에 저는 전라도에서 자리를 잡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곳에서 뷰티숍을 차릴 생각으로 매장 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었는데 길을 잃고 어쩌다 우연히 들린 골목길. 전봇대에서 아주 낡고 오래된 전단지와 마주하게 됐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제 눈에 들어오지도 않을 전단지였겠지만 그날은 이상하게 제 시선이 그곳에 꽂혔고 저는 얼마나 오래 붙어져 있었는지 노랗게 빛바랜 전단지를 보자마자 그 전단지 속 사진의 어린아이가 저라는 것을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 전단지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와 며칠 동안 고민한 뒤 그 전단지에 적혀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봇대에 붙어있는 실종 아동 전단지 보고 연락드렸는데 전단지 속 아이를 찾고 계시는 분이 맞으실까요? 아직도 이런 전화가 오네요. 그 전단지 속에 있는 아이 잃어버린 엄마가 제가 맞긴 하는데 장난 전화라면 그만해주세요. 아이 찾는 동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는 제대로 된 전화 받아본 적 없어서요. 이제는 그만 좀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절대로 장난으로 전화 건 건 아니고요. 제가 그 전단지 속 아이를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죄송하지만 저 좀 만나 주실 수 있으실까요? 친엄마로 추측되는 사람은 만나달라는 저의 말에 말없이 한참을 고민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저를 찾는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속아 마음고생이 심한 듯해 보였죠. 그렇게 1분 가까이를 고민하던 친엄마는 마지막으로 저를 만나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다리가 많이 불편해서 멀리 가질 못하는데 이 가능하다면 그쪽이 저희 집으로 와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 주소만 알려주시면 제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찾아뵈도 괜찮겠죠? 저는 다음날 친엄마에게 받은 주소로 찾아갔는데 저는 주소지 건물 앞에 도착 후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친엄마가 살고 있는 집은 달동네 중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기도 했는데 집이 내일 당장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낡고 오래된 집이었습니다. 천장은 또 어찌나 낮은지 160조금 넘는 제 머리가 천장에 닿을 것만 같았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오느라 고생 많았죠. 집이 오래된 집이라 깨끗하지가 못하네요. 이런 곳으로 모시게 돼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딸을 알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요? 20년 만에 처음 만나게 된 저희 친엄마는 나이에 비해 얼굴에 주름이 많았고 또 머리가 하얗게 새어 있었습니다. 거기다 밥도 잘 못 먹었는지 앙상하게 마른 몸을 하고 있었는데 전화에서 말했던 대로 다리도 많이 불편해 보였습니다. 친엄마는 다리를 크게 절뚝였고 저는 그 모습에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가씨, 제 말 듣고 있어요. 우리 딸이랑 어떻게 아는 사이인가요? 그리고 제 딸을 알고 계시는 게 맞긴 해요. 같은 고등학교를 나온 동창입니다.
근데 아직 그 친구한테는 제가 그 전단지를 발견했다는 말은 못했어요. 저도 정확하게 사실 확인을 해야지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래서 말인데요. 어쩌다 딸을 잃어버리게 된 건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양부모에게서 제가 입양된 과정을 듣긴 했지만 친부모님들이 전단지를 붙일 만큼 저를 간절히 찾고 있는 거라면 그 이야기는 분명 거짓말일 게 틀림없었습니다. 그 아이를 낳을 당시 우리 집이 아주 가난했어요. 단칸방 구할 돈도 없이 가난했어서 출생신고도 못했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 딸아이라도 살릴 마음에 부잣집에 입양 보내기로 결심한 거였어요. 부잣집에 입양 보내겠다고 결심하셨으면서 왜 갑자기 전단지를 붙여서 딸을 찾기 시작한 건가요? 그것도 실종 아동인 것처럼 붙여 놓으셨던데요. 아이를 좋은 곳으로 입양해준다는 중개인을 만났어요. 의사 집안에 아주 잘 사는 집으로 아이를 입양 보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학교에서 비전해서 중개 수수료를 중개인에게 건넨 후에 딸아이를 보내는데 아이를 보내자마자 너무 후회스러운 거예요. 아이를 중개인 품에 안겨주고 뒤돌아서자마자 아이 아빠도 저와 같은 마음인 걸 알고 다시 아이를 붙잡으러 가려던 순간 남편이랑 제가 트럭에 부딪혀서 교통사고가 났어요. 친엄마는 그때의 일을 다시 회상하는 것이 힘든 듯 끔찍하다는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날 아이 아빠는 그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저는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됐어요. 제가 깨어났을 땐 이미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 있었고 중개인은 연락처를 바꾸고 사라진 지 오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 혼자 아이를 찾기 시작했어요. 해천단지를 붙여두면 제 아이를 아는 사람 중 한 명이라도 연락을 주지 않을까 싶어서 천단지를 붙인 건데 아쉽지 않더라고요. 경찰에 신고하시지 그러셨어요. 경찰이라도 신고했으면 그 중개인을 찾을 수 있었을지도 모르는데요. 제가 한 짓이 인신매매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경찰에 잡혀가게 되면 아이를 영영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서 경찰에는 신고하지 못했어요. 말을 끝낸 친엄마는 갑자기 큰 소리를 내며 오열하셨고 죄인처럼 자신의 가슴을 내리치며 오열하는 친엄마를 보고 결국 저도 눈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저도 친엄마를 따라오자 친엄마가 갑자기 눈물을 뚝하고 멈추시더니 저를 뚫어져라 바라보셨습니다. 아가씨가 설마 내 딸이에요? 긴가민가 했는데 아가씨 오는 모습 보니까 죽은 우리 남편이랑 너무 닮은 것 같아서요. 속여서 죄송해요. 저도 궁금해서 찾아온 건데 제가 그 전단지 속 아이가 맞는 것 같아요. 아기 때 제 모습을 저도 잘 몰라서 긴가민가 했는데 제 어릴 때 모습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제가 딸이 맞는 것 같아요. 친엄마와 저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고 눈물을 멈추고 난 후 저는 그동안 제가 살아온 이야기에 대해 말해줬습니다. 친엄마는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듣고 난 후 더 큰 소리를 내며 통곡하셨습니다. 그 중개인이 분명 의사 집안의 입양 보내준다고 했었어. 나는 그 말 하나만 믿고 너를 보낸 건데 그런 몹쓸 집에 입양할 줄 알았으면 같이 굶어 죽더라도 너를 데리고 있었을 텐데. 정말 미안하다. 아니에요. 엄마도 모르고 그러셨을 텐데요. 그나저나 저 때문에 아빠가 돌아가셔서 어떡해. 엄마 혼자서 많이 힘드셨죠. 왜 너 때문이야. 네 아빠 죽은 건 너 때문이 아니라 다 우리 잘못이 있다. 나는 아무리 찾아다녀도 너를 찾을 수 없길래 나는 내가 찾지 못하는 좋은 곳에서 살고 있는 줄만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라 시골 구석에 잡혀 있어서 찾지 못한 거라니 정말 억울하구나. 엄마는 저희 가족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본인의 탓이라고 자책하셨지만 저는 절대 그 모든 것이 엄마의 탓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가난했던 저희 가족들에게 어쩔 수 없이 찾아온 불행 정도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엄마를 찾을 수 있게 돼 얼마나 다행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다리는 왜 이러시는 거예요? 그때 교통사고 나고 치료 못 받으신 거예요.
내가 치료받을 돈이 어디 있었겠니? 너 찾는다고 전단지 만드는 것도 돈 빌려서 만들었는데 다리 치료할 생각은 꿈도 못 꿨지. 그래도 치료는 받으셨어야죠. 지금이라도 제가 치료받을 수 있게 도와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병원 가요. 언제까지 이러고 지낼 순 없잖아요. 이미 다 늙었는데 치료는 무슨 치료야. 그리고 나는 친엄마라는 이유로 이제 와서 너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으니까 나를 부양할 생각은 절대 하지 말아라. 친엄마는 저에게 부담되고 싶지 않다며 저와의 만남을 계속해서 피하셨지만 저는 어려운 환경에서 살고 계시는 엄마를 제가 모시고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부터라도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 느껴보고 싶었죠. 그런데 제가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 차린 뷰티숍으로 저희 양부모님들이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알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누가 말하던가요? 희정이 말했나요? 두 분이 싫어서 여기까지 도망 온 걸 알면 찾아오지 말았어야죠. 이번엔 왜 또 찾아오신 거예요? 너는 우리 피해서 도망간다는 데가 왜 하필 광주야? 다 필요 없고 당장 우리랑 강원도로 돌아가자. 강원도로 돌아가면 엄마랑 아빠가 다시 가게 차려줄 테니까 우리랑 돌아가자 말이야. 싫어요. 제가 왜 당신네들을 따라가야 돼요? 여기까지 오셨으니 드리는 말씀인데 저 여기서 저희 친부모님들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한테 부모 노릇할 생각하지 마시고 돌아가세요. 친부모를 찾았다니? 너희 친아빠 죽고 너희 친엄마도 크게 다쳐서 생사를 오간다고 하던데 도대체 어떻게 찾았단 말이야? 양부모들은 제가 친부모들을 찾았다는 말에 놀라긴커녕 어이가 없다는 듯 반응을 하셨습니다. 저희 친부모님들이 저를 입양 보내고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도 알고 있는 양부모들의 모습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희 친부모들이 저를 보내고 교통사고 당하셨다는 거랑 저희 친부모들이 저를 찾고 계셨다는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근데 어떻게 저를 친부모들한테 돌려주지 않으셨던 거예요? 내가 중개인한테 얼마나 큰 돈을 지불했는데 너를 다시 환불하겠니? 너를 되돌려준다고 하면 그 인간들이 그 돈을 다 뱉어낼 것 같아. 너 뒤에 돌려주면 나만 손했는데 내가 왜 너희 부모들 불쌍하다고 되돌려줘야 되니? 제가 물건이라도 되나요? 환불이라니요. 어떻게 사람이 돼서 그런 짓들을 하고 그딴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을 수 있어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어쨌든 민서야, 엄마랑 아빠랑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 우리랑 돌아가면 그땐 내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줄 테니까. 돈 없고 가난한 너 친엄마랑 살지 말고 우리랑 돌아가자 말이야. 양부모들은 제가 친부모님들을 다시 만나 행복하게 살까봐 겁이 나서 저에게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고 한 것이 아니라 저에게 쓴 돈이 그때까지도 아까워 저에게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 속내를 모르지 않는 저는 양부모들을 쫓아내기 위해 휴대폰을 꺼내들었습니다. 당신들이 3살밖에 안 된 어린 나를 가지고 인신매매했다고 실토한 거 증거로 여기 CCTV에 다 찍혔으니까 발뺌할 생각하지 마세요. 저 지금 경찰서에 신고해서 당신들 신고해 버릴 거예요. 진정하래도. 내가 우리 신고하면 너의 친엄마도 신고당하는 건데 너 그래도 괜찮아? 괜찮아요. 제가 볼 때엔 지금까지 저를 찾는 걸 포기하지 않은 저희 친어머니는 벌을 받아도 당신들보단 적게 받을 것 같거든요. 아마 두 사람은 최소 징역은 살다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나요? 제가 112 버튼을 누르자 그 모습을 보고 기겁한 양부모들은 뒷공문이 빠지게 도망가셨고 그날 이후 지금까지 그 어떤 연락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후 저는 친엄마를 저희 집으로 모시고 내려왔고 다친 다리를 치료할 수 있도록 병원에도 꾸준히 모시고 다니고 있습니다. 처음엔 엄마는 죄책감 때문에 저와 지내는 것을 불편히 하셨지만 친엄마를 만나 행복해하는 저를 보고는 마음을 다잡으시고 남은 생 동안 저를 위해 사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법적으로도 양부모들의 자식으로 남아있기 싫어 파양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들은 동네 친한 아주머니께서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민서야, 순자 이모야. 네가 파양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 아들한테 내 연락처 좀 알아내 달라고 부탁했어. 그리고 친엄마 찾아서 잘 지내고 있다면서. 네, 저 친부모님들 찾아서 지금 같이 살고 있어요. 그나저나 어떤 일 때문에 그러세요? 저 파양 신청하는 거 도와주시려고 그러시는 거에. 민서야, 내가 무엇 때문에 파양 신청하려는 건지 아줌마도 이해하는데 꼭 파양 신청을 해야겠니? 너희 양부모들 정말 못된 사람인 건 맞지만 재산이 좀 많아야지. 그 인간들 짠순이 짠돌이 부부라 1년에 돈을 몇 억씩 벌어들여도 안 쓰고 차 충만하는 거 너도 알고 있지. 그 인간들한테 자식이라고 해봐야 너밖에 없는데 헐, 그렇게 되면 그 인간들 죽고 나오는 돈 다 내 돈이라는 뜻 아니겠? 너 억울해서라도 그 돈 챙겨야 되지 않겠어? 단 한순간도 양부모들과 엮이기 싫어 파양 절차를 밟으려고 했던 것인데 친한 동네 아주머니의 말을 듣고 보니 파양 신청을 하는 것이 오히려 저에게 손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십억, 아니 어쩌면 수백억을 모아뒀을지도 모르는 양부모들에게 자식이라고는 오직 저뿐이었기에 동네 아주머니 말씀대로 양부모들의 돈은 곧 제 돈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화가 난다는 이유로 파양을 해버리게 되면 그 돈은 제가 받을 수 없는 돈이 되기에 저는 파양 신청하는 것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다행히 양부모 쪽에서도 저를 파양할 생각이 없는지 아니면 그 과정이 무서운 건지 아직까지 파양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저희 친엄마와 함께 과거의 아픔이 잊혀질 정도로 행복하게 잘 살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살아온 제 삶이 억울해서라도 저는 양부모들의 재산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할 것이랍니다. 그 인간들도 일말의 양심이라는 것이 있다면 저를 파양하지 않고 저를 끝까지 자식으로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앞으로는 엄마와 저에게 가슴 아픈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며 잘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서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았고 의미 있는 시간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거나 생각을 나누고 싶으시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좋아요를 누르며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또 다른 멋진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말이죠.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의미 있는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